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란 기원전 3500년경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에 성공한 문명 세력의 역사를 당시 세계 역사를 주도하던 서양학자들이 문명의 요람이란 개념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터키에서 발원하여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드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 불리는 강 사이를 의미하는데 중류에 위치한 땅은 지질학적으로 홍적세 때 형성되어 주변의 땅이 본류의 물줄기보다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초원지대였으며 하류에 형성된 땅은 충적세 때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땅으로 강 수위와 땅의 높이가 비슷하여 제방과 수로를 이용한 관계농법이 적합하였는데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 밀물 때는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농토의 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던 것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기원전 80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 중상류 지역 중 지류를 중심으로 정착촌이 건설되었는데 이곳에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인구가 늘어나자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메소포타미아 하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상부에서 하부로 이어지는 농경 정착촌의 확대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일관된 문화적 동질성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고고학 유적지의 명칭인 할라프, 하수나, 사마라, 우바이드 문화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군 주요 정치 세력의 변천 과정을 나열하면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모르인, 카시트인, 시렌드인, 아시리아인이 그 주인공이며 그 사이에 엘람, 구티, 히타이트가 잠시나마 패권자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설립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세력을 형성한 통치 세력이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국가 연명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도시들마다 모시는 신이 달라 이를 통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주도한 도시와 세력 그리고 그들이 설립한 국가가 어떻게 부흥하고 몰락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원전 4000년경 우바이드 문화가 성행하던 메소포타미아 하부에 언어적 기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어디선가 이동해와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역사시대를 시작하여 문명의 시작을 알린 수메르인입니다. 수메르인은 농사의 시작부터 수확까지는 신들에 의해 좌우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며 신들이 사는 공간인 신전과 인간 사회를 연결하는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신전 문화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들이 신전 권력과 세속적인 통치 권력을 장악하며 탄생한 최초의 정치 세력으로 이를 주도한 도시는 우르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한 수메르인은 도시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도시국가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들이 문명화 과정에서 보여준 도구 제작 기술과 문자 그리고 도시화 과정은 주변에 살던 모든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정치 세력은 수메르인과 자그로스 산맥자락에 형성된 평야지대에 도시를 건설한 엘라민 딱 두 세력인데 수메르인의 기원은 아직도 찾지 못했으며 엘라민은 이란 고원에 흩어져 살던 원주민 중 일부가 이동해 온 것입니다. 당시 수메르인이 문명을 일군 땅은 농업 생산력이 뛰어나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았던 곳으로 10여 개의 도시국가가 경쟁했다는 증거는 수메르 왕명표라는 서령문자 기록과 발굴을 통해 발견된 유물로 증명되었으며 엘람도 경쟁에 참여하여 패권을 다툽니다. 현대 역사가들에 의해 초기 왕조 시대로 분류된 도시국가 연명의 수장은 루갈이라는 세속적 통치자의 칭호를 니프루 신전에서 확인받는 절차에 의해 완성되는데 수메르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엘라민도 루갈의 칭호를 받아 수메르 땅의 통치자 반열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때 루갈의 칭호를 경쟁했던 수메르 도시들은 키시, 우르크, 우르, 라가시, 기르시였으며 종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니프루 그리고 엘람의 도시 수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이며 세속적인 우르크왕 길가메시와 수메르스 신화의 주요 신을 엮어 영웅의 모험을 노래한 길가메시 서사시가 등장한 시기입니다. 기원전 2700년경부터 수메르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셈족 계열의 아카드인은 메소포타미아 상부 초원지대에서 반농반목을 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수메르 땅 북쪽에 정착한 사람들로 수메르인과 수백 년간 경쟁하면서 언어를 포함하여 매우 친밀한 문화적 공생이 발생합니다. 기원전 2340년경 아카드인 도시에 사라곤이라는 걸출한 통치자가 나타나 수메르 도시국가 연맹의 루갈인 자게시의 군대를 격파하고 엘람과 레반트까지 지배력을 행사하는 셈족 최초의 통일왕조가 출범하였으며 아카드를 제국의 수도로 삼았다고 하나 현재 그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카드 왕조는 정복한 도시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중앙집권 제도를 시도하면서 권력을 유지했지만 반란에 시달리다 100여 년 만에 이란 고원에서 침입해온 구티안에게 수도가 불타면서 몰락하며 일부는 남아 후대의 바빌로니아의 구성원이 되고 일부는 티그리스강 상류로 도망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아시리아에 합류합니다. 구티안이 누구인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엘라민과 같은 뿌리의 언어를 가진 이란 고원의 원주민일 것으로 추정되며 수메르 도시 라가시와 혼인동맹을 통해 구데아라는 종교적 통치자의 명칭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다 수메르인들에게 쫓겨나는데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는 이란 고원 원주민과 인더스 문명 세력이 유전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카드인과 구티안에게 지배력을 빼앗겼다 되찾아온 수메르인들은 우르 제3왕조를 설립하여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였으며 이때 작성된 우르 남무 법률은 300년 후 함무라비 법전의 모태가 됩니다. 기원전 2000년경 수메르의 부흥을 알렸던 우르 제3왕조는 오랫동안 경쟁해온 엘라민에게 멸망하며 아카드인이 합류한 아시리아가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한 아슈리를 거점 도시로 수메르 땅을 공격하여 엘라민을 몰아내고 잠시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아모르인이 출현하면서 밀려납니다. 당시 유프라테스강 서쪽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셈족 계열의 아모르인은 알레포와 카트나를 장악한 후 유프라테스강 중류에 위치한 마리를 거점 도시로 메소포타미아를 공격하였는데 이신, 라르샤, 에슈눈나, 바빌론 등 수메르 도시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200년 동안은 이신과 라르샤가 차례로 지배력을 행사했으며 카잘루라는 아모리 왕조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바빌론의 함무라비가 통치자로 등장해 주변의 몇몇 도시를 지배하면서 세력을 형성한 후 바빌론 왕에 오르게 됩니다. 바빌론 왕 함무라비는 몇백 년 전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했던 셈족 왕조 아카드의 영광을 이어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정복 활동을 벌여 수메르, 엘람, 아시리아, 구티안, 카시트, 후리안 등 언어가 다른 주요 민족들을 제압하고 바빌로니아 시대의 서막을 알립니다. 함무라비는 정복한 도시들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태양과 정의의 신인 사마시로부터 수여받은 법률로 제국을 통치하는 세속적인 권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니프루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권위를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둑에게 이전하여 바빌론 왕이 세속과 종교의 최고 권위자임을 선포합니다. 함무라비의 이러한 시도는 당시 오랫동안 도시들 간의 경쟁 체제로 통합과는 거리가 멀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오랜 관행을 탈피한 것으로 바빌론을 지배하는 자가 최고의 신 마르둑으로부터 신성한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마르둑 권력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후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는 새로운 통치자는 모두 최고의 수호신인 마르둑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빌론을 통치하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되며 이때부터 바빌로니아는 통치 권력을 대표하는 단어가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호령하며 아모레인 전성시대를 열었던 바빌로니아는 함무라비가 죽으면서 세력이 약해지자 아카드인이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렌도와 엘람에게 바빌론이 털리기도 하며 아시리아도 지배를 벗어나 독자적인 왕조를 설립합니다. 한편 아나톨리아를 대표하는 문명 세력으로 떠오른 하투사왕 무르실리는 메소포타미아 원정에 나서 알레포를 약탈하고 마침내 바빌론까지 정복하였으나 수도에서 벌어진 내분으로 되돌아가면서 순간적으로 바빌로니아에 정치적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에는 후리아인이 살았는데 어디서 이동해 온지 알 수 없는 인도 아리안 계열의 민족과 합세하여 미탄니 왕국이 세워졌으며 중리에 위치한 마리는 이란 고원에서 이동해와 정착한 카시트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히타이트가 물러나자 재빠르게 바빌론을 점령하고 카시트 바빌로니아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때부터 메소포타미아에는 카시트 바빌로니아, 시렌드, 아시리아, 엘람, 미타니 등 여러 민족의 각 족장이 되다시피 하면서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데 처음에는 미타니가 세력을 확장하다가 히타이트에 밀렸으며 그 사이에 아시리아가 미타니를 멸망시키고 지배적인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카시트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의 등살에 이리저리 치이다가 엘람에 의해 멸망했으며 엘람이 아시리아와의 전쟁에 돌입하자 도시국가 이신을 통치했던 아카드인이 마루족의 침호를 허가받아 바빌론 제4왕조를 개창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민족들이 바빌로니아로 침입합니다. 이들은 지중해 연안을 강타한 바다민족에게 밀린 아람인들로 바빌론을 비롯해 여러 도시들을 약탈하고 여기에 카시트인, 엘라민까지 가세하여 바빌론 왕이 누군지도 모를 만큼 혼돈의 시대를 겪다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 바빌로니아는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당시 고대 중동을 주름잡던 고대 이집트, 히타이트와 자웅을 겨룰 만큼 세력을 키웠는데 때마침 불어닥친 바다민족의 침입과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후기 청동기 시대가 몰락하자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 정복전쟁에 돌입합니다. 기원전 900년경부터 시작된 아시리아의 정복전쟁은 당시 알려진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가 대상이었으며 바빌론, 엘람, 메디아, 오라르투, 페니키아, 아람, 후리아인, 가나안, 이집트까지 아우르는 당대의 문명 세력을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아시리아는 정복한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여 지배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왕족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관료로 등용하는 행정제도를 시행하고 법률을 정비하여 법치국가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잔혹한 전쟁과 강압적인 통치는 거센 반발을 샀으며 그 결과로 계속되는 반란 속에 바빌로니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메디아, 엘람, 스키타이 동맹군으로 참여하여 수도인 니네베를 함락시키자 아시리아는 멸망하며 제국의 땅 중 가장 넓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그리고 아나톨리아 남부를 바빌로니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교역의 중심지였으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바빌론 유적은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지구라트와 공중정원입니다. 바빌로니아는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으며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유대를 멸망시키고 유대인을 끌고 와 고생을 시켰다는 바빌론 뉴스는 꽤나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이란 고원에서 세력을 형성한 페르시아인들에게 멸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빌로니아를 설립한 세력이 누구였느냐인데 이들은 스스로를 함무라비의 바빌로니아를 계승한 사람들로 인식하는 전형적인 바빌로니아인인데 성경에서 칼데아라고 표현한 점을 들어 서양에서는 칼데아 바빌로니아라는 명칭을 지금까지도 사용합니다. 이후 바빌로니아를 계승하는 국가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바빌론은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 알렉산드로 시대에는 제국의 수도로 명맥을 유지하다 역사 속으로 점차 사라지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 잔재까지 사라지게 됩니다.